(1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고작해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5월 9일 날 떠나니까, 문재인 정권이 끝을 장막을 내리니까 결국은 4월하고 결국 50일 정도 남았나요? 얼마 남았죠? 50, 40일 남았습니까? 네. 그런데 15일 플러스 45일, 약 50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 정권 말에 이 공기업의 알박기 인사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들 어떤 이유를 갖다가 대서라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이 정권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문진 이사장을 했던 고영주 변호사, 그분도 불이하게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더럽다, 안 해! 하고 나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정권 말도 아닙니다. 진작돼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게 불과 한 8개월이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자연히 기어코 쫓아내는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고영주 변호사에게. 결국 이제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 정권의 현주소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정권말 공기업의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우리와 좀 일단 협의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서 신권력과 구권력 갈등 조짐이 있다라고는 그런 언론 기사의 보도,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청와대 인사와 접촉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라.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지 않느냐. 우리와 협의해달라.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알박기 인사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막판까지도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말 참 해도 너무하군요. 네. 5년간 잘 마음대로 했으면 됐지. 지금 정권 권력을 내주기 한 달여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거 안 된다 이거죠? 해야 되겠다, 인사해야 되겠다, 우리 알박기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당시 청와대 인사는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 이러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인사 문제를 두고 신구 권력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만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에 앞서 15일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14일 이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을 통해서 정권 인수 업무에 원활한 업무 협조를 당부했고, 인사 동결 역시 상호 견지될 원칙을 확약받은 바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행안부는 모두 공식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관례대로 할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과 상의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다. 당장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 지명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4년 임기를 함께 할 윤 당선인 측이 정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인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은 총재는 이거는 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에서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윤 당선인과의 협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현재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공식이나 현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만료돼 가지고 윤 당선인이 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또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관장 대다수가 2023년 또는 24년까지 임기를 채우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마지막까지 써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시 민주당다운 이야기입니다. 임기 말 공공기관장 등의 문재인 정권 인사를 안치내 이른바 알박기를 하겠다는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0일 임창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임 상임감사는 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과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을 역임한 완전히 여권 정치권 인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가스공사에 상임공사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15일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좌관 출신 김명수를 상임감사로 또 임명했습니다. 김 상임감사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달 31일로 끝나는 임기 4년짜리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으로도 최근 감사원 자리로 자리를 옮긴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내 사회이사 5명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한국성장금융인사에 대해서도 여권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은 정부 정책자금 7조 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포함해서 약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도 싹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이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우리 쪽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성장금융은 지난해 9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핵심 요직인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같은 낙하산 인사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역시 대선을 6일 앞둔 지난 3일 친문 인사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또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가지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최근에 비공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도한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국 IPTV 방송협회장, 김재남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아니 탈원전 한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이 무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해요? 이런 걸 두고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가 남은 2달 동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 지금 윤석열 측의 지금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요, 대응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권력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권력을 과거의 정권들이 썼던 그런 권력은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약 올리고, 속된 말로 약 올리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협치가 되고 무슨 협력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요, 자기네들이 의회에 국회의원 수가 많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천만에요. 대통령 권력이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에서도 가장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도 하루아침에 문 대통령 딱 한마디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권력이 막강한 겁니다. 네. 항상 이 순응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면 결코 그들도 그렇게 좋은 것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협력, 협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사소한 게 아니고 이게 중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협력 체계가 돼 있어야 되고 양식 체계가 발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 정부가 곧 탄생될 겁니다. 많이 국민들은 마음을, 국민을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민,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